과천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과천별별 TV.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한번 예시로 해볼게요. 저는 과천 부림동에 살고 있고요. 과천에 온 지 9년 차고 이름은 석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 동화에 있는 어른 모임 1기 최성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 문원동에 살고 있는 과천 동화에 있는 어른 9기 정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원문동에 살고 있고요. 저 과천에 온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지금 동화에 있는 어른의 마지막 신입 회원입니다. 그럼 22년 된 단체인가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24년 차죠. 저희가 네네네네. 98년도에 네네.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런데 이제 작년 하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신입 회원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2기가 지금 이제 제 막내 개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잖아요. 이 과천에만 있는 그 공동체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동화 읽는 어른은 지금은 정식 명칭이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과천 지회인데 네, 전국에 있는 단체고요. 그리고 전국에 12개 지부, 90여 개, 조금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90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천 지부지만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계신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안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천 동화 읽는 어른이라는 준회원들이 있었어요. 학부모 조직. 그리고 원래 어린이도서연구회는 그 연구 모임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작가분들이 주축이 되었던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에 시작돼요. 85년도에 시작돼요. 그때는 주축이 이제 교사들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학부모 모임으로 이제 그게 좀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때는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독서 문화 운동 비슷하게 해서 좀 이제 점차점 그게 이제 확산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갑자기 근데 왜 가입하셨어요? 처음에? 이거는 좀 신입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과천 원래 옆 동네에 살았었는데 과천을 조금 많이 다녔어요. 왔다 갔다 아이랑 같이 도립도서관에서 무슨 수업도 듣고 저 학부모 수업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과천이라는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이런 데서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돼 갈 때쯤에 이제 좀 이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바로 그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이렇게 도서관도 금방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도서관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 이제 강사님들이 많이 여기 이게 소속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사분들이 아이가 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신입회원을 모집할 때쯤에.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랑 그냥 책 읽고 싶어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큰 단체인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럼 동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책만 보시는 게 아니라 활동도 있으신 거군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네,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모든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어린이 책을 읽는다. 그거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쭉 해왔던 일이고 읽는 목적 자체가 좋은 어린이 책을 고르고 이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들한테 소개한다는 게 저희의 굉장히 큰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방법으로서 아이들한테 뭐 책을 읽어주러 간다거나 아니면 한 번씩 지역에서 도서관 같은 데서 행사를 하면서 좋은 책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한다거나 저희가 그 그림책 같은 것을 빗그림이나 연극 같은 걸로 만들어서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공연하거나 뭐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에서 공연하는 것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해왔어요. 그러면 혹시 그 행사했던 것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행사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마 다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뭐 연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했던 행사가 굉장히 많죠. 뭐 초기에는
지금은 워낙 뭐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학교 밖에서 또는 학부모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라떼는 저희 때는 뭐 그렇게 뭐 학원이라든가 네. 학교 밖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회에서 하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빅그림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원들과 회원들 자녀들 함께 이렇게 외부 그런 체험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쑥캐기를 하러 가서 뭐 쑥떡을 만든다든가 뭐 별자리 보기를 한다든가 방학 때면은 같이 이제 방학 그 활동 같은 거 뭐 독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해서 뭐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도서관에서 저희가 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뭐 가장 기억에 남거나 뭐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좀 돼서 그 청소년 아이들 저희 이제 자녀들을 위주로 했던 그런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책 읽어주기 교육을 좀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동아리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그 돌봄 교실, 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또 이제 어른들에게도 가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사실은 이제 제가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일 내가 한 일 중에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아이들이 그 정말 예전에 내가 읽었던 그림책을 동생들에게 가서 이렇게 읽어주는 그 모습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읽어주는 그 시간도 좋았지만 본인에게도 정말 보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 중에 하나는 교대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임용 그 준비 기다리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때 같이 그 참여를 하면서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도 듣고 네. 지금은 좀 약간 상상이 좀 안 되네요. 애들이 학교도 잘 안 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적응이 맞아요.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이 책을 읽어준다라는 게 약간 이제 벌써 약간 이상한 느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상상의 한계가 왔어요, 좀 약간. 그래서 책을 읽어줬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또 그렇게 책을 읽어주는 시기를 만들었던 경험을 해보셨군요. 그 행사의 이름은 네. 1318 동아원정대라고. 그 이름도 아이들이 지었거든요. 네. 이제 공모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5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럼 최근까지도 있었던 네. 그것도 이제 좀 아이들이 좀 부족해진 것도 있고요. 사실 수요처가 좀 없는 것도 있었어요. 아이들 시간대하고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3명이 다 그 활동을 했고 궁궁도서관에 가서 아이들하고 지냈는데 거기는 또 학교랑 다르게 아이들 간의 밀착 관계 이런 게 되게 강해서 듣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막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잘 놀았었는데 거기도 이제 아쉽게 파티를 막 마무리하면서 2019년에 정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과천의 웬만한 분들은 다 옛날에 한 번씩 어른이었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평생 해온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한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거의? 아니 이제 뭐 활동 기간이 한 3, 4년 만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막 이렇게 10몇 년, 2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바뀌면서 저희가 40명인 거라서 그래서 거쳐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엄청 큰데 제가 기억에 남는 행사는 2017년인가요? 저희 지회가 이제 20주년을 맞아가지고 처음으로 전시회. 굉장히 큰 게 전시회를 전시회장을 빌려서 이제 도서관에서 막 나무에 묶고 뭐 벤치에 걸고 이런 거 말고 전시장을 빌려서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 이틀간 굉장히 크게 하고 또 처음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베푸는 행사만 하다가 이제 지역에 저희를 소개하는 분들에게 초대장도 보내고 하면서 전시장을 꾸며서 이틀간 행사했었는데 그때 도서관에서 할 때는 이제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만 보다가 저희가 20년씩이나 활동해도 또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축제 기간이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막 날씨가 그때 밖에 안 좋아가지고 맞아, 맞아. 애들이 엄청 많이 맞아요, 왔었어요. 맞아. 그래서 네. 모르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20년이나 됐지만 또 새롭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그때 총괄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뿌듯했습니다. 맞아요. 네. 또 하고 싶어요. 네. 또 매체가 또 좀 바뀌기도 했어요. 또 맞아요. 예, 매체들이 좀 바뀌어서 네. 저도 처음에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동화에 이제 더빙하는 이렇게 식으로 엄마들 하는 것도 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인형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봤고 예.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연극이랑 이 실제로 공연을 어린이 극도 만들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는 해요. 공연 자체도. 예. 그래서 또 아마 이런 장르와 약간 이 들어가는 어떤 도구라든지 이것도 좀 약간 변화의 시점이 또 온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책을 안내하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네네네. 원래 책이 가진 텍스트 자체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하는데 이제 변형된 것들을 너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만들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책을 소개하고 읽어주고 책 자체를 만나게 하는 게 중심인데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가 걸려서 함부로 읽어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매체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대면했을 때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못 만나는 상황에서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뭐 이렇게 또 개발한 방법들도 있을까요? 더 소모임 쪽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책 읽어주기를 뭐 여러 기관, 학교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를 비롯해서 뭐 여러 그런 뭐 작은 그런 뭐 공공 그런 기관 소모임으로도 하고 하지만 그게 이제 좀 여의치 않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그래서 주력으로 하는 게 그 동동시 를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동시 또 주관하셔가지고 또 하니까 동동시라고 네. 동화동 동화동무 시동무를 시동무라고 줄여서 해서 동동시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거는 네. 조금 뭐가 다르냐면 같은 책 읽어주기인데요. 학교에서 동아리 형태로 하고 저희가 주로 책 읽어주기가 이제 그림책 중심의 이제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그렇다면 책을 정말 안 읽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어린이 문학을 다 즐겁게 전해줄까라고 해서 동화책을 그림책 말고 글밥이 좀 있는 동화책을 누군가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럴 기회를 잘 맞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독서 수업 이러면 뭔가 책을 읽고 주제 찾고 활동을 주로 생각하는데 그냥 온전히 그 책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냥 그걸 느끼고 감상하는 것 중심의 동아리를 저희가 예전에는 기관에 가서 직접 했다면 기관과 같이 공동의 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야 이제 파급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학교나 교육기관들을 찾아가서 네. 같이 협업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그런 동아리를 운영하는 사업을 이제 본회에서 시작해서 전국에서 또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한두 군데는 했었는데 네, 뭐 현재는 네, 또 멈춰진 상태인데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문학을 그냥 감상하고 즐기는 것, 학습하는 거 말고. 네, 맞아. 어떤 진짜 특히 작은 동네는 도서관 중심으로 문화가 맞아요. 시작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쩌면 그 과천의 친구들도 이렇게 동화 이렇게 읽고 이야기 이렇게 어린 책을 많이 읽은 엄마들이 있으면서 혜택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굉장히 크죠. 네. 그럼 아이는 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6살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29 네, 청년이 되고 그래서 아직도 엄마가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잠깐 뭐 청소년 기에는 엄마 뭐 계속 그거를 해라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왜 엄마가 그냥 좀 활동가 정도가 아니어서 그냥 좀 바쁘니까. 필요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너무 좋아져.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에서의 그 아이하고 저가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라든가 뭐 공감대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왜 지금까지도 이 모임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상당히 많이 이제 받거든요. 아이가 다 컸는데, 뭐 동화 읽는 어른인데, 네. 뭐 아직도 동화 읽어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뭐 처음 우리 혜숙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단체는
그러니까 사단법인 이제 그 비영리 단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지역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책과 함께 더불어서 좀 더 좋은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천에서 처음 할 때 과천은 지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큰 마을의 그런 성격을 좀 지니고 있잖아요. 조금은 변화가 됐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지랑 성격이 저희 회원들하고 굉장히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함께 돼서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좀 지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가로서 제가 스스로도 보람이 돼 있었고 지금도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뜻이 함께 했다는 그 의지가 저한테는 좀 되게 컸고 또 지금도 저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좋고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동화책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 창립 멤버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사실은 잘 없어가지고. 맞죠. 잘 없죠. 혹시 이렇게 좀 많이 전파를 하셔서 조금 이렇게 변화의 어떤 일도 있으셨나요? 이렇게 좀 아까 저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경험도 있었고 아까 행사 조금 전시회 말고도 혹시 좀 다른 경험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아까 붕붕도서관에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아이들 일단 모든 프로그램 오는 거 사실 싫어하거든요. 막 하네 막 이러는데 책도 가져가면 안 읽는다 그래요. 막. 그런데 읽어주면 또 다 귀를 쫑긋 듣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중에 막 선생님 제가 읽어볼래요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말놀이 같은 거 하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맑은 내 반가워 지금 사라졌지만 거기 아이들도 가면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서 그 아이들이랑 통하고 신뢰가 쌓이는 느낌? 그런 것들이 그냥 그 뭐 좋은 책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런 거보다 그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즐거움을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네,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게 저는 좋아서 사실 전 책 읽어주기라는 활동에 대해서 애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책 처음에 읽어주면 애들이 막 집중 안 하다가 근데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네. 그 결과가 굉장히 네. 갑자기 훈훈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자주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위죠. 네. 그 행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뭐 그냥 책이라고 콘텐츠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그 책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뭐 한 명도 읽어주고 두 명도 읽고 아니면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명도 읽어주는데 저는 읽어주는 사람은 그 아이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읽어주지만 듣는 아이들은 나한테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과 나와의 어떤 관계 맺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줄거리를 읽어주고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나와의 그런 관계, 소통 그걸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책 읽어주기의 의의를 되게 크게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워낙 뭐 이제 지금 출판 시장이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집중되고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정말 아이들 책, 아동 문학, 아동 출판계 뭐 홍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책 가운데서 책을 우리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책을 가려 읽히기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조그마한 노력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또 우리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책, 우리 아이들을 성장하는 데 바람직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저희가 좀 더 가령 있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가려서 아이들에게 좀 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거의 그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의 대표님이 아니고 출판협회 어린이 출판협회에서 오신 것 같은 약간. 그러면 과천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천에서 결혼을 해서 저희 아이가 이제 6살 때 시작을 해서 거의 뭐 도립도서관이 저와 아이가 이제 만나는 장소였었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 그 공고를 보고 이제 교육을 듣고 회원이 저 같은 경우는 됐죠. 네. 동화 읽는 어른이라는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참 모이기가 딱 좋은 아이템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네,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뭐 어떤 사심 없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같이 잘 키워보면 좋겠어 라는 관심을 딱 가진 분들이 착 모이기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금까지도 네, 많이 되어 왔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네, 과천에서 과천 동화에 있는 어른 그리고 한살림 그리고 과천교회 이렇게 하면 다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간 소개를 좀 받고 싶어요. 좀 그러니까 어린이 책인데 나를 좀 치고 간. 저는 사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빨간머리의 애를 다시 봤는데 전에 다 울었어요. 예. 그리고 빨간머리의 애를 다시 책을 사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명작 하나가 이렇게 막 진짜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저도 어렸을 때 그 동화를 그 만화를 봤을 거잖아요. 그 만화 세대니까. 근데 만화랑 보는 거랑 또 너무 또 그 영화는 또 다르고 책은 맞아요. 또 다르고, 예. 진짜 빨간머리에 했던 그 명대사는 이건 좀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필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혹시 어린이 책, 아까 전에 이제 좋은 책 약간 소개를 해주신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면 좀 혹시. 출판사와 무관합니다. 이거 그냥 개인이 그냥 맞아요. 추천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하고 계세요? 대표님은 이제 일기. 대표님 대표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표님 아니시면 계속 대표님의 포스를 보내고 계시고요. 저희 회는 장점 중에 하나가 매년 대표가 바뀌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다른 단체 분들은 계속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회장이었는데 다음에 해 전화하면 제가 회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담보해주는 건강성이 있는 거죠. 누구나 대표가 돼서 한 번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또 다른 부분이 있고 대표로서 또 한 번의 경험을 한다는 것도 되게 크고 그래서 맞아요. 네,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최근에 저도 어린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전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세계 명작들을 안 읽어본 사람으로서 네, 어린이 책을 새록새록 재밌게 읽는데 최근에 가장 감명 깊은 책은 긴긴 밤입니다. 긴긴 밤. 네, 알겠습니다. 네, 문학동네 책인데 전 연령 상관없이 추천하고 싶고요. 동화책이에요? 아니면 소설? 동화책인데 약간 논란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이 과연 어린이 동화책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은 정말 좋고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읽어주시면 정말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임 들어와서 어떤 제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가 또는 동화가 있는데 뭐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권정생 그 작가님의 책이 제가 이 모임을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그런 그 작품을 읽었을지 안 읽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커다란 그런 영향력을 끼친 분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몽실 언니로 워낙 유명하신 작가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작품 외에 점득이네라는 이제 작품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울림을 주었고 제 삶에 어떤 그런 잣대를 주신 그런 작품이어서 아마 평생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시울까지 좋게 점득이네. 네. 아니 저도 약간 이런 모임을 하면서 자꾸 이제 막 울게 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지금 자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제 지인의 따님한테 중학교를 앞두고 있는 따님한테 그림책을 하나 선물한 게 있는데 세상의 끝에 있는 너에게라는 책이에요. 그거를 사실은 중학생이면 그림책을 볼 나이가 아니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그 친구한테 그 책을 꼭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뜻은 잘 전달된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주고 싶은 책이라서 그 책을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이제 조금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네요.
그런 지금 게 20살 된 거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 제가 회장한 다음 해인가 하여튼 자기는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 부인을 동아인으로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근데 한마디 했어요. 근데 회장은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겠다면서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근데 회원을 시켜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느낌이 이게 진짜 라떼는 마리아를 얘기하시는 게 선배들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사회성, 그리고 애들 놀려야 돼,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올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네네. 어떠세요? 지금 아이가 2명인가요? 네, 5학년, 2학년이에요. 5학년, 2학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두 분과의 생각이 달랐다면 이 단체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 본인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미나 씨 친구.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거를 많이 소개를 못해요. 좀 다르죠? 네, 친구들의 조금 반응은 어떤가요? 다르기도 하고 제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지역 동특성상 과천에서도 약간 조금 이렇게 자연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또 자연요?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을 좀 풀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저희 동네 엄마들은 조금 더 안 그러시는 엄마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하는 거는 아시고 계시고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조금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한다거나 하지만 조금 이제 가입을 권유하는 게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고 사실 아기가 어릴 때 많이 활동하면 진짜 좋은 단체이기도 하고 저도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이제 저는 사실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 들어온 해에는 모든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아이랑 같이 뭐 이렇게 캠프 비슷하게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때 좋았던 기억들이 많은데 그 이후로 이제 활동도 줄고 신입 회원도 이제 못 들어오시고 하니까 이제 더 많은 엄마들이 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저희가 지금도 줌으로 부서별로는 줌으로 하고 책 토론을 하죠. 끊임없이 방학도 없이 해요. 그래서 방학쯤 우리 하자 막. 근데 줌이니까 오히려 방학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이 또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오히려 집중하는 게 거의 2시간 정도를 책 토론을 하거든요. 장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또 올해는 별로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 또 활약을 또 기대하면서 올해가 벌써 얼마 안 남았어 진짜. 동네 또 간간한 소식들 계속 좀 전해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즐거운 주셔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편집 어떻게 하지?